법인의 폐업 절차입니다. 1번 법인 설립을 통하여 법인격을 가지게 되는 법인은 자연인처럼 독립적으로 상행위와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폐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곧 법인격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는 달리 법인의 폐업은 사업자 등록증의 반납은 물론 해산과 청산이라는 복잡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세무서의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증의 반납으로 완결이 되지만 법인 폐업은 업을 잠시 그친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법인 등기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산과 청산을 통하여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해산과 청산을 통하여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언제든지 계속 등기를 통하여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해산을 했다가도 주주총회의 의결로 언제든지 계속 등기를 통하여 되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회사의 계속이라 하고, 회사의 계속은 해산 등기 이전의 법인격을 되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산 등기의 완료와 등기부 등본의 폐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법인격이 소멸이 되고 법인의 경영활동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모두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해산결의, 물론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세 번째는 해산 등기와 청산인 선임 등기 신청을 동시에 하고, 네 번째는 신문 공고를 하고, 다섯 번째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여섯 번째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일곱 번째는 청산 종결 등기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청산인은 결의가 끝나고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내,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해산 등기 신청은 등기된 신청인만 가능하므로 청산인 등기 신청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해산 등기를 할 때는 등기된 청산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인 등기 신청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산인은 해산 결의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정신문사에 해산 공고를 등록을 합니다. 신문 공고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하면 법인 폐업 절차가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잘 진행되었을 경우에 보통 2 내지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해산은 법인이 소멸됨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산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의결을 하고 이때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청산인은 폐업 절차의 주체가 되어서 업무를 맡게 되고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수행하지만 제3자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산이 의결되면 해산 등기와 청산인 등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다음에 청산 등기를 할 때에 지정된 신청인이 청산 등기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산 등기와 함께 청산인 등기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해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해산 등기가 되면 다음은 청산 절차를, 해산 등기가 되면 법인 폐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산은 회사에 남은 재산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끝내게 되면 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의 청산의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채가 존재하면 해상과 청산을 통한 폐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채를 제대로 정리해야 법인격 소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완전한 폐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빚이 있어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는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지정된 공고신문사에 청산 공고를 내어야 하는데 2개월 동안 2회에 걸쳐서 신문에 공고를 하여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 개별 통보도 해줘야 합니다. 폐업하려는 회사의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먼저 폐업 신고를 한 후에 주주 간 내부 정산 절차를 밟고 등기부는 방치해 두기도 합니다.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폐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 간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내부 정산 절차를 밟은 후에 그냥 법인 등기부는 그대로 방치를 해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세무서에 세금만 정확히 납부를 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이러한 것은 직권 폐업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직권 폐업은 5년 동안 영업이익이 없다면 일단 해상간주가 되고 그 후 3년이 지나면 청산간주가 되어 폐업이 됩니다. 해상간주와 청산간주를 통해서 완전한 폐업이 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채무가 있다면 완전히 법인격이 소멸되는 8년 이전의 기간 동안은 변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상간주와 청산간주가 되어 폐업이 되기 전까지는 변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법인의 영업행위를 멈추고 8년이 지나면 법인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친 폐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해마다의 법인세 신고는 물론 이를 통하여 국세청의 채무조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채무에는 당연히 국세채무도 포함이 되는 것이니만큼 가산세 등 오히려 더 많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리 절차를 거쳐서 폐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있지만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이 또한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냥 있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즉 해상과 청산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순서를 밟을 수가 없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파산 절차를 밟을 때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파산 전에 폐업을 먼저 하게 되면 파산 절차에서 채무 변제를 위한 자산의 매각 시에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파산 전이라면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해고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때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산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두게 되면 영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이미 직원들을 해고를 했을 겁니다. 해고를 하고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급만 해고를 하게 되면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14일 이내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면 대표이사가 형사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산 전에 폐업을 먼저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을 변제하고도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주주 간 분배를 한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청산 등기를 신청하면 폐업을 위한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청산 등기까지 완료하고 사업자 등록형을 반납하면 비로소 폐업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각각의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등기의 경우에는
사원 총회 의사록이 있어야 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청산인 선임 등기의 경우에는 청산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청산 등기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도장, 주주명부, 결산보고서, 신문공고문,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인의 해산 청산에 대한 절차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에 관련된 상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27조 제1호, 이것은 상법을 말합니다.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예를 들어서 주주의 신청에 의해서라든지 주주의 결의에 의해서 해산을 하자 했을 때에 해당되는 사유가 됩니다. 또 1의 제530조 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의 경우에 사라지는 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을 하여야 하겠죠. 두 번째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518조 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34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상법 제434조 정관 변경의 특별 결의에 필요한 결의인데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의결권이라는 것은 주주가 소유한 보통 주식의 수가 되겠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합니다. 주주가 가지고 있는 총 의결권의 3분의 2,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결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518조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19조 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예를 들어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이라는 것은 주주들이 정관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산을 해야 한다,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결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또 발행한 주식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제520조 해산 판결입니다. 1항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니까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볼 수 있겠죠. 1호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현저한 정돈 상태라는 것은 정돈이 잘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혼란한 상태 이렇게 봐야겠죠.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호 회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현저한 실당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차해야 할 곳에 정차하지 못하고 지나서 정지하는 것이 실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로 실기, 시간을 놓쳤다, 기회를 놓쳤다, 관리 또는 처분이 적당한 시기에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때, 이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청구하여 해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주주총회 혹은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렇게 되겠죠. 이항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여기에 전항이라는 것은 이 청구가 되겠죠. 1항의 법원의 청구. 186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전속관할 법원을 말하는데 전 2조의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법원 전속관할의 법인의 규정이 청구에 준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520조 2 휴먼회사의 해산. 법원 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서 공고를 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등기를 한 회사라는 것은 계속 등기를 의미하겠죠. 이항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여기 보면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아까 해산한 것으로 보는데 5년이 걸린다고 했죠.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8년 청산간주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434조의 결의라는 것은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또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를 의미합니다.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즉 청산 간주 기간이 3년이다. 다음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입니다. 회사가 해산을 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521조 2 준용 규정인데 제228조와 제229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해산에 있어서도 이 규정을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제12절 청산입니다. 제531조인데요. 청산인의 결정 1항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즉 회사가 해산을 한 때에는 이사가 일반적으로 청산이 됩니다. 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자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1호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입니다. 2호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것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533조입니다. 회사 재산 조사 보고 의무 1항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 목록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항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재산 목록과 대차 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34조 대차 대조표 사무보고서 부속 명시에서의 제출, 감사, 공시, 승인 1항 청산인은 정기총회
회의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 대조표 및 그 부속 명시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항 감사는 정기총회 회의로부터 1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항 청산인은 정기총회 회의의 1주간 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제4항 제448조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48조 제3항의 규정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공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2항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상법 제448조 2항의 규정입니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항 청산인은 대차 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음 제535조입니다. 회사 채권자의 최고입니다. 알린다 이런 뜻이고 1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서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2항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즉 개인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 개인별로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만약에 그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신고를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제536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내용입니다. 1항 청산인은 전조 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청산인은 전조 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청산인이 대신해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를 못합니다. 변제를 하지 못하면은 변제의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겠지만 그 책임을 회사는 면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2항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전항이라는 것은 제1항을 의미하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이 청산인이 자기 마음대로 채권을 변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이 적은 소액의 채권, 담보물이 있는 채권, 기타 변제를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는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1항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라는 것은 공고를 하였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채권자가 되겠죠. 그런 채권자들은 만약에 분배를 받지 못했다면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다면 그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항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청산에서 제외될 채권자가 분배받을 수 있는 그 잔여재산에서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은 더욱 줄어들게 되겠죠.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44조 종류주식 1항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이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류주식은 청산의 경우에 우선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주주에게 동일하게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다음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입니다. 1항 청산인은 법인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2항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능하고 또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도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3항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186조라는 것은 전속 관할 내용인데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내용입니다. 다음 제540조 청산의 종결입니다. 1항 청산 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항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청산인이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책임을 물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제541조 서류의 보존 1항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 방법을 정한다. 제542조 준용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상과 청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법상의 법인의 해상과 청산의 절차는 모두 끝이 납니다. 하지만 법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로써 완전히 법인의 폐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남은 것은 법인세의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해상과 청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